폴란드 육군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폴란드판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케이가 드디어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2달간의 항해를 끝내고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하적되었는데요. 11월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9개월 만에 일로 이번에도 한국 방산의 놀라운 납품 속도를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땅을 밟은 한국 무기와 반대로 한국으로 온 폴란드 병사 12명은 한국에서 천무 발사대 운용을 위한 특훈을 받으며 호마르케이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려로 마련된 훈련장에서 실탄을 사용한 실사격 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이죠. 하이마스와 함께 가장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로 손꼽히는 천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무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천무 도입을 두고 국방부가 예산을 또 헛되게 낭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을 마친 HIMARS도 구매하면서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인 천무를 구매하는 건 낭비일 뿐더러 군수 시스템까지 복잡하게 만든다고 천무 도입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배부른 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해외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무기를 폴란드만큼, 아니 폴란드보다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채널에서 천무가 폴란드로 출발했다는 소식에 폴란드가 왜 이러한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천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에서 하이마스와 M270이 보여준 위력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폴란드는 2018년부터 이러한 무기들을 도입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무기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걸 보며 바르샤바는 주문량을 대폭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의 계획은 500대의 다연장 로켓을 확보하는 것으로 375대만 보유한 미국보다 많은 수량이었죠.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산 속도까지 느려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군은 하이마스 대신 2027년까지 288대를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K239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격과 밀린 주문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 라인을 급히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폴란드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한시가 급했던 폴란드가 뛰어난 생산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지성한 논리로 반대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이들과 다르게 폴란드 국방부의 선택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천무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탄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천무는 한국판 BM-21 그라드 130mm 다연장 로켓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한국은 장차 미국의 M270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했고 새롭게 개발된 K239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4년 만인 13년도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부터 230대 이상의 천무가 생산되었죠. K239 천무는 5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로켓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작고 저렴한 로켓은 K239로 대체하려 하는 K236 구룡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K33 로켓입니다. 이 발사체의 사정거리는 36km 정도에 불과하지만 발사대에 각각 20발씩 총 40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로켓의 정확도는 일반적인 무유도 로켓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KM-26A 로켓으로 M270과 하이마스 모두에서 사용되는 M26 로켓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M270도 12발을 싣는 만큼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M26 로켓의 직경은 227mm였지만 한국형은 230mm로 직경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패키지를 상호 교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발사대에서 두 종류의 발사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로켓이 사정거리가 45km 정밖에 되지 않는 구형 발사체라는 점인데요. 정확도도 100m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나토에서는 이미 84km 사정거리를 가진 개량형 M30 뱀31 로켓으로 전환했고 이러한 개량형이 우크라이나에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K239가 이러한 로켓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무에는 대안으로 8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239mm 유도탄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사거리가 200km까지 향상된 새로운 발사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류 폭탄 GLSDB와 유사한 무기로 발사대에 12발씩 장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도 역시 15m 내외로 매우 우수하죠. 다음은 사거리가 180km에 달하는 유도미사일 KTSSM이 있습니다. 직경 600mm의 ATACMS와 유사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사대 한 블록에 한 발씩 장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ATACMS와는 사정거리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9년부터 다음 버전인 KTSSM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사정거리는 290km에 달합니다. 폴란드군은 이 새로운 탄약을 이미 주문해뒀습니다. 정확도에서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에서 15m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400mm 유도탄도 있으며 발사체는 발사대 한 블록에 2발이 들어가 총 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탄약 생산에 있어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천무의 다양한 발사체들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도 들어가지 못한 ATACMS급 전술 무기 KTSSM이 폴란드에 가장 먼저 공급되었는데요. 폴란드와는 손을 잡고 천무용 탄약을 공동 생산할 예정이죠. 미국과 유럽이 탄약 부족에 허덕이는 지금 한국의 강력한 탄약 생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군축으로 인한 서방 방산기업들의 쇠퇴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군사 전문 채널인 영국의 웨펀드 택대에서는 서방 방산기업들의 안일한 정책 변화와 하이마스 덕분에 천무가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KMLRS라고도 불리는 K239 천무는 세계 다연장 로켓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스타입니다. 심지어 하이마스의 입지까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K239가 갑자기 전면으로 나오게 된 것이며 천무가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천무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나 더 높습니다. 하이마스 유도 로켓은 사거리가 100km 미만이고 ERGMLRS 로켓은 사정거리가 150km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거리가 160km인 K239의 239mm 유도 로켓은 더욱 확장된 타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ATACMS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이지만 한국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K239는 HIMARS와 같은 사거리에서 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 냉전이 끝난 이후 전쟁 위험이 감소하자 서방 방산기업들은 수익 중심의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한국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미군은 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방산업체들은 자국 생산을 우선시해야 해야 하는데요. 수요 증가로 인해 비용과 배송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국제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더 짧은 시간 만에 더 낮은 비용으로 현대적이고 강력한 ML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미 하이마스 20대를 주문한 폴란드에 K239 300대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르샤바는 더 많은 HIMARS를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저렴한 가격과 짧은 납기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NSM 대한미사일 통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천무를 통해 이미 NSM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군의 지대함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대해 잠깐 말자면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제 K9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K239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HIMARS 20대를 도입할 계획인 호주의 K239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호주에서도 K239의 HIMARS에 비해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 산업협력 기회 증대이죠. 이 MLRS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성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HIMARS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포병 전술 개념을 입증해준 덕분에 K239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사를 능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익 추구 지향적이었던 서구 방산업체들의 정책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구 방산기업들이 평화에 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있을 때 한국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며 공장을 멈추지 않아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해 왔었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 위기과 도래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1차 구매 목록에 적힌 한국 무기들이 전부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천문은 앞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한국 방산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의 새로운 전력이 된 천무가 러시아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